자, 여러분 혹시 B2C 영업과 B2B 영업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또 헷갈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뭐 법인 영업, 개인 영업, 보험 영업, 방판 영업, 기술 영업 등 이 영업 직종이 원체 많다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 마스터 양이 이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 법인 영업과 이 개인 영업의 차이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해서 오늘 한 번에 쏙 이해되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 손에 영업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오늘은 이 법인 영업과 이 개인 영업, B2C 영업의 차이,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법인 영업을 시도해 보셔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고 유튜버인 저를 보면서 네가 뭔데 영업에 관한 논하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영업 10년 구력 동안 항상 상위 1%를 유지하였으며 21년 4월 이 경영 컨설팅 회사를 창업하게 돼서 동종업계 전국 5,000명 중에 4년 연속 연매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 영업과 이 개인 영업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법인 영업은 B2B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죠. B2C, 그리고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의 약자입니다. 자, 크게 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에게 상대하냐, 개인을 상대하냐에 따라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영업은 실전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개인 영업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시장 접근성과 이 확장성의 차이, 특히 보험이나 이 정수기 같은 방문 판매 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처음엔 누굴 찾게 되시나요? 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족, 친구, 지인, 혈연, 자, 이런 걸로 시작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지인 시장이 금방 소진된다는 점이죠. 처음에는 연락할 사람이 많아 보여도 한두 달이 지나면 더 이상 전화를 걸 사람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지인 외에 고객들을 직접 발굴해야 하는 마케팅을 통해서 이 개척을 하는 영업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이 법인 영업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자영업자, 법인 사업자, 이 대상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열려있는 구조라는 점이 이 개인 영업과 가장 큰 차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상품과 제한 방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 영업에서 보통 이렇게 접근하죠. 자, 우리 통신사로 바꾸면 싸게 살 수 있어요. 지원금 최대한도로 드려요. 이 정수기 렌탈하시면 사은품을 드립니다. 즉, 고객이 이미 알고 있는 문제에만 대응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숨겨진 니즈를 발굴해서 해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 이게 바로 B2C 영업의 제한 방식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수익의 한계. 이건 두 번째 내용과도 이어지는데요. 상품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당연히 수익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보험을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 고객을 만나서 10명에게 몇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 등등 이런 것들로 아무리 영업을 해봐도 이거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을 만나서 이 단체 보험 한 건만 계약하더라도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였다는 가정하에 이 월 수익이 무려 5배에서 10배는 차이 난다는 거죠. 왜? 일반 개인의 월급과 이 사업자 대표의 수익 그 차이만큼의 역치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개인 영업은 이 관계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기회도 점점 소진되어 가는데요. 그리고 이 영업의 특징 중 하나가 대부분 수수료 형식으로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단가가 낮은 개인 영업은 노력 대비 효율이 떨어지죠. 반면에 이 사업자를 상대로 한 법인 영업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수수료 또한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물론 개인 영업이 전혀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빠른 피드백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영업에 대한 감각과 이 기본기를 익히는 데는 개인 영업만큼 좋은 훈련 기회도 없습니다. 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을까요? 일반 개인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다 후자겠죠. 하지만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대안이 필요하죠. 법인 영업은 생각보다 갈 곳이 무궁무진하며 계약 단가도 훨씬 높습니다. 자, 처음에는 개인 영업을 시작했다가 사람을 상대하는 이 지식과 경험이 쌓인다면 법인 영업으로 전환해가는 전략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라도 점차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법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대부분 처음에는 개인 영업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마스터 양도 개인 영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왜 법인 영업으로 전향하려고 다들 안달일까요? 수익 구조를 봤기 때문이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개인 고객을 10명 만나서 이 짜잘한 보험 계약하면 제가 알기로 정말 직장인 월급보다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모든 운영비를 내가 나니까요. 이 영업이란 건 기본급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 중인 대표님들 한 분이나 이 단체 보험 한 건만
체결하더라도 직장인 한 달 월급이 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저 돈만 보고 법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제가 겪은 일인데요. 제가 시작하고 나서 이 한 건으로 수수료를 약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루틴이 무너지고 영업 텐션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큰 돈으로 일할 루틴들이 무너지는 거죠. 이게 딱 대박 터지면 사람이 그 다음에 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루틴이 아닌 규율이 없이는 이 법인 영업을 금방이나 말아먹을 것 같더라는 거죠. B2C 영업, 그래서 어떻게 했냐, 편하게 개인 영업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개인 영업은 한 건 한 건 수수료가 작다 보니 활동량으로 승부를 봤던 이 기억을 통해 개인 영업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경영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건 한 건 수수료가 높은 이 법인 영업을 하면서 이 개인 영업을 할 때의 활동량을 유지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저희 법인 영업 회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월 매출 4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전국 넘버1 경영 컨설팅 회사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수기 방문 판매를 했을 때 잠깐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이런 방문 판매를 콜드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본 적 없고 연락한 적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거절이 많고 부담이 크니까 초보자들한테는 심리적 장벽이 있죠. 그렇게 개인 영업을 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은 일반 식당, 미용실, 학원에도 방문하지만 이 대형 병원이나 제조 공장 등 일주일에 한 번은 네이버 지도에 이런 큰 회사들을 콧말을 찍고 영업을 나갔던 거죠. 타사 제품을 쓰고 있으면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대표님에게 유익한 제안을 드리고 싶다면서 말씀드리고 미리 만들어 온 제안서를 통해서 비용 절감 금액을 편지를 쓰고 남겨놓고 나왔던 거죠. 처음부터 무겁지 않게 꾸준히 접점을 만들어가며 영업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영업을 하면서 이 B2C, B2B 법인 영업을 병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 이 법인 영업 시장은 생각보다 이 시장의 폭이 넓고 단가도 높지만 이 개인 영업처럼 꾸준한 루틴이 뒷받침되어야 지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고 이 접근을 바꾸는 게 이 전환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겁이 많으신 분이라면 당장에 이 법인 영업은 돈이 된다고 해서 이 시장으로 전환하실 때 무리하게 다 내팽개치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던 것도 하시면서 법인 영업도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저울질을 해보면서 개인 영업 루틴을 바탕으로 법인 영업으로 넘어간다면 훨씬 더 작은 리스크로 이 시장을 개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왔던 것 처럼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영업은 지인 기반이라 시장이 좁고 본인 스스로 개척이 안 된다면 금방 소진됩니다. 개척 영업이나 마케팅이 안 되면 수익도 끊기고 생존이 불가능해지니 결국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상품과 수익의 구조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단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율이 떨어지겠죠. 반면 많은 사람들과의 접점을 이뤄나가면서 사람 관계를 맺으려는 입문 경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셋째, 이 B2C 개인 영업을 하면서 이 B2B 법인 영업의 양쪽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험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B2C부터 B2B 영업까지 모든 경험을 해본 결과로 이 갑의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인 경영 컨설팅 영업보다 최고의 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도 활성화되어 있고 단가는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이 법인 영업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법인 영업에 도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영업 직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면접을 보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혹시 여기도 나이를 보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나이가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2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한 나이의 팀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20대, 30대의 MZ보다 50대가 넘은 우리 시니어 팀장들이 더 많은 배움을 얻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손이 느린 세만 팀장님은 일요일 오전 9시에 나와서 사무 업무를 보시고 들어가시기도 하고요. 항상 어떤 구준이 일이든지 가장 솔선수범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아, 이 나이가 어리다고 청춘이 아니구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가 청춘의 기준이다. 이런 저만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이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배우고 그 한계를 극복하십시오. 결국 나이보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생존에 더 유리할 테니까요. 저는 항상 우리 회사의 시니어 멤버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인생 제3막은 저와 함께 가보시자고. 제가 하고 있는 이 경영 컨설팅 법인 영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신다면 더 많은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업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버기버!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지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